오늘의 기후의 최브르 최성용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 이야기 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작가님도 텃밭이 있나요? 있으신가요?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고. 텃밭을 직접 갖고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저희 동네가 텃밭 네, 동네예요. 이제 많이 알려졌죠. 어, 주변에 이제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텃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또 좀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 원래는 그냥 밭이었는데 네. 이 주인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그 딸들이 보기에 할머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 혼자 농사 그래서 짓게. 그냥 이거를 주말 농장을 하자라고 이제 할머니를 엄마를 이제 꼬셔가지고 주말 농장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제 도시에서 텃밭 있다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공동체 텃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네. 큰 텃밭을 여러 사람이 분양받아서 하는 텃밭들이 대부분은 그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 텃밭인데 저희 동네는 그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텃밭이 있었고요. 거기서 제가 한 3년 정도 텃밭을 하다가 문을 닫았는데 한 몇 년 전에 다시 열었는데 다시 열었을 때는 노인 전용으로 조금 열었어요. 바꾸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텃밭에서 가꾸지를 못하고 구경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작가님 정도 연배면은 노인에 포함이 안 되나요? 안타깝게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연령대일 텐데 제 그러게요. 생각에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이렇게 능숙하게 뒷손 안 가게 네. 잘 가꾸니까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렇게 텃밭에 가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교류가 굉장히 잘 일어나거든요. 그 교류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오이 같은 거 키울 때 네. 오이 집이라고 해서 덩굴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게 이렇게 구조물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런 거 이제 혼자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밭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텃밭에 모두가 모여 있으면 우리 모두가 텃밭에서 작물을 가꾸는 걸 좋아해 라고 이제 커밍아웃 한 거나 비슷하잖아요. 네. 우리가 바로 옆집에 누구 살던 뭐 같은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는 사람이건 인사는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랑 어떤 관심사가 같은지 다른지 이런 말을 꺼내도 좋은지 안 좋은지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네. 텃밭에 가면은 저 사람하고 이 밭 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말 트이기가 쉽죠. 예, 모두하고 다 그게 공통된 관심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이 노인분들이 요즘에 워낙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서 그 노인의 어떤 지혜와 노인들의 그 기술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쓸모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데 네. 텃밭에서는 그분들이 아주 왕입니다.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노인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여쭤보면, 나와요. 예. 그래서 요즘에 좀 보기 드물게 그 세대 간의 교류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도시 텃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아하,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그 텃밭에 대한 그 욕구가 더 강한 것은 알겠으나 그 노인 텃밭을 만드는 것도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섞여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아서 하지 말고 네. 좀 초보자까지 네. 섞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네. 그래요. 그래서 탈락을 하셨구나. 나이 때문에. 텃밭 하면은 사실 저는 고구마, 뭐 고추, 상추 심고 바로바로 따먹을 수 있거나 크게 네. 손 안 가는 거 많이들 네. 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푸성기가 많구나 이 네. 정도의 느낌인데 가끔 용감한 분들 배추도 심고 네. 근데 텃밭이 보통 어느 계절이 제일 볼거리가 많을까요? 뭐 겨울 빼고는 뭐 다 네. 사시사철이 겨울 빼고는 근데 이제 보통 텃밭 할 때 보면은 4월 정도에 4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두덕 만들고 고랑 이랑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해서 모종을 심기도 하고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6월 요맘때쯤 되면은 거기가 이제 텃밭이 아주 풍성해지죠. 이제 꽉 차는 느낌이 이제 들고 거기서 한번 수확한 다음에 조금 이제 부지런하신 분들은 선생님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추나 무 같은 거를 이제 네. 번갈아서 이제 심으시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 가면은 한참 이제 고추, 호박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고 상추야 뭐 계속 자라는 거 따먹고 해서 네. 이렇게 쭉 길게 대가 이제 올라와 있는 것처럼 왜냐면 옆에 잎만 계속 따먹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가시면 잎이 무성한 것도 볼 수 있고 이제 열매들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요. 그 텃밭 하면 저는 어떤 추억이 있냐면 손이 안 가는 게 고구마라고 해서 네. 집에서 좀 떨어진 텃밭이라 네. 아버지하고 제 친구들이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네. 다 같이 고구마를 심었어요. 네. 근데 우리 집 1항에는 고구마가 다행히 그대로 있었는데 네. 옆에 친구 1항에 고구마를 누가 다 훔쳐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이 고랑 하나씩 서로 맡아서 하는 네. 이런 텃밭에서 네. 한 고랑 고구마를 이렇게 통째로 훔쳐가냐고 네. 정말 어이없고 아. 저는 웃었고 친구는 울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좀 나눠주셨죠? 그렇죠. 저희 좀 나눠줬지만 굉장히 그 누군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네. 없다고 해서 같이 텃밭 하는 사람들끼리 이걸 그래요. 훔치나 그랬어요. 요즘에 조금 예민하긴 합니다. 그래요. 텃밭에서도 이렇게 훔쳐가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텃밭에 이제 구경하러 가잖아요. 이제 네네. 구경하러 가면 왠지 낯선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예. 텃밭 하시는 분들은 그 대충 이제 얼굴을 이제 아는 서로 분들이 알지. 있는데 이상한 애가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좀 긴장하고. 긴장하시죠.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기 때문에 네. 저놈은 훔칠 애는 그렇지. 아니구나라는 훔쳐갈 거를 손이 없구나. 네. 그리고 이제 말을 막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엄청 잘 자랐네요. 막 이러면 이제 경계심을 이제 푸시죠. 설명하기 시작하나요, 네. 그러면? 근데 사실 텃밭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교류를 맺고 좀 알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나누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인심이 각박할 이유가 없어요. 텃밭 농사를 지어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하나 심어 놓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한 집에서 그걸 소화할 수가 다 없어요. 먹을 수도 예. 없어.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예쁨 받으면은 이제 뭐 나눠주고. 농작물 조금 얻어가는 거는 쉽죠. 네. 네. 그런데 정말 몸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농부님들을 정말 존경하는 게 네. 이 그 한 고랑 고구마 심고 네. 걷어내고 2번밖에 일 안 했는데도 네. 허리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게. 고구마는 정말 쉬운데.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 자연 공부하기에 텃밭이 좋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하고 들어가서 얘기하기가 좋을 네. 테고 네. 또 뭐가 어떤 이유로 좋을까요? 좀 다양하죠. 네. 예, 일단 그냥 우리가 뭔가 농작물을 심어 놓은 곳에서 자연을 관찰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단일 작물을 심어 놓으니까 네. 그곳엔 볼 것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렇다. 네, 텃밭에 가면 이제 각각의 밭 주인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취향과 식성에 따라 이렇게 모자이크들이 막 있잖아요. 아하. 그렇게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채소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그런데 또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요. 거기서 고추 먹는 심고. 집집마다 먹는 게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봤던 걸 저기서 또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학습에서 중요한 게 반복 학습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한 장소에서 반복 학습이 막 일어나죠. 음. 그리고 우리가 식물 같은 거 볼 때 보통 이름 알고 싶은데 이름 알려주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목원 같은 데 가면 나무에다가 명찰 붙여놓고 붙여놓고. 그런 데 가서 이제 막 공부하고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네. 텃밭에는 명찰은 없지만 거기 그 심으신 분들이 쫙 계시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지점도 공부하기는 참 좋죠. 그러네요. 텃밭은 단일 작물로 심지 않으니까. 네. 그때 저랑 제 친구는 귀찮으니까 다 네. 고구마로 덮었지만 그런 집들은 잘 없다. 네. 고구마를 이제 심으면은 다른 거는 이제 포기했다라고 봐야죠. 근데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네. 정말 허리가 아팠어요. 심고 걷어내는 게. 그 텃밭에서 이렇게 다양한 작물들이 심겨져 있고 또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기에 좋은 실험장이다 하면 작가님이 보실 때는 그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 그쵸 이렇게 뭐 대 세워놓으면 고추인가 하고 밑에 깔려 있으면 상추인가 뭐 이 네. 정도인데 네. 작가님은 보시면 이 푸른 잎들을 보면 대충 어떤 작물인지 다 파악이 되나요? 대충은 알죠. 이게 제가 심은 건 압니다. 제가 심었던 거. 심었던 거. 제가 심지 않았던 거는 들으면은 기억이 나는데 또 조금 지나면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그 텃밭에 있는 작물들이 네. 다양하지만 또 거기서 거긴 반찬거리 작물들. 네. 근데 그게 관찰할 게 텃밭에 작물 말고도 또 뭐가 많으니까 지금 실험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거겠죠? 다양한 작물이 있다라는 거는 음. 다양한 곤충을 불러온다도 아하,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보통 그 식물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화학적인 이제 방어 물질들을 내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방어 물질을 이겨낸 곤충들이 와서 그 풀의 잎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단일 작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단일 작물의 방어 물질을 이겨낸 곤충들만 이렇게 오겠죠. 네. 그래서 종다양, 생명 다양성, 생물 다양성 얘기할 때 네. 이렇게 다양한 품종을 심으라는 얘기 네. 그래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심겨져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곤충들이 오고, 그 보통은 우리가 텃밭에서는 약을 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덜 그렇죠. 치잖아요. 집에서 네. 먹을 거니까. 네, 그래서 네. 기왕 하는 거 유기농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다른 상업용 밭에 비하면은 곤충들이 이제 제법 많이 살고 있고, 다양한 작물들이, 이건 작물뿐만 아니라 무슨 조경을 하거나 이럴 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한 가지 곤충이 이게 창궐을 해서 거기를 초토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아진대요. 다양한 애들이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경 중에도 무슨 자연주의 조경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자연과 같은 모양새로 이제 나무들을 심고 이제 거기에다가 약도 잘 안 치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약을 안 치고 어떻게 그러면 이 정원을 유지합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다양한 것들을 심어서 하나가 이제 우세하게 퍼지지 해충이라고 않게. 하는 것도 이제 오지 않게끔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다양하게 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작물들도 병충해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자라겠네요. 이렇게 뭐 단일 단일 해충이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지어보면 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하게 지어도 나는 친환경으로 정말 이 자연을 사랑하면서 텃밭 농사를 해야겠다라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네. 내 배춧잎을 갉아먹고 있는 저놈들을 보고 있으면 이걸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죠. 아, 그래요. 직접 먹는 것도 그런데 음. 남들한테 파는 거를 친환경 유기농으로 짓는 농부님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죠, 그게. 네. 오늘의 기후 최부르 최성용 작가님과 우리 텃밭의 매력, 또 텃밭에서 어떤 걸 관찰할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샵 0999로 보내주세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하늘, 숲, 바람의 소리. 오늘의 기후입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여주의 개똥벌레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오늘 뉴스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여주 구양리 햇빛소득 마을 견학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구양리에 살고 있진 않지만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언젠가는 여주시 전체가 대한민국 1등 햇빛소득 마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여주가 1등이 되는 것도 좋고 햇빛소득 마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그야말로 지금 여주시가 21세기를 돌파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여러모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최숙자님은 오늘도 최성용 선생님 나오실 줄 알고 제가 찍었나 봐요. 오전에 아파트 1층 잔디밭 공터에 누가 심었는지 모르는 봉숭아 꽃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 봉숭아 잎에 이런 곤충이 있어서 찍었습니다. 무슨 곤충인지는 모르지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질문하시는 건 바로 최성용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의 최부르 최성용 작가님과 텃밭에서 관찰하는 동식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최숙자님이
질문 주신 곤충이 화면에 나갈 거예요. 아파트 1층 잔디밭에서 봉숭아 꽃이 자라는데 거기서 이런 곤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곤충 사진이 보이는 라디오에 뜰 때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아이들도 텃밭에 보통 많이 가잖아요. 그럼 이제 네. 흙 만지고 놀라고 데리고 가는 것도 있지만 네. 역시 우리는 그 학습이 가장 중요한 공부가 제일 중요한 나라. 네. 이 체험 학습장에 가면 아이들한테 어떤 학습 효과가 있을까요? 애들은 놀라고 하시고요. 네.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네. 말. 어른들이 학습합시다. 그러게요. 아이들은 그냥 놀라고 하고. 네. 계문광목 가속종 이거 사실 이건 중학교 생물 시간에 나오니까 네. 초등학생들한테 이것까지 가르쳐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한다 하고 네. 보면 이게 텃밭에서 네. 이거를 분류하고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이거를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텃밭에서 좀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과의 식물이라는 게 갖는 의미 이러한 것들을 좀 몸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할까요? 아하, 딱 눈으로 관찰하면서 계문광목 가속종이라고 하면 이제 네. 마지막에 종으로 되는 것이 이제 그 정말 종이잖아요. 근데 네. 그 앞에 이제 속이나 같은 과라고 하는 거는 진화상으로 좀 분리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비슷한 형질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 네. 그 비슷한 형질을 같은 과가 공유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배울 수는 있는데 보통 어디 갔을 때 같은 과들이 이렇게 쪼로록 모아놓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음흠. 그런데 텃밭에는 그렇게 걔네들이 쪼로록 모여 있습니다. 모여 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량으로 만든 그 채소들이 특정 과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경우가 있어요. 많아서. 그래서 제가 같은 과는 비슷한 형질을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그 비슷한 형질이라는 게 무슨 잎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꽃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열매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를 들면 고추를 봤다. 네. 텃밭에서 고추. 고추. 고추랑 왠지 같은 과일 것 같은 거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전혀. 전혀 모르겠다. 예. 피망 이런 거 안 떠올라요? 피망 생긴 건 너무 다른데 그럴 그래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이렇게 매달려 네, 있으니까. 고추랑 피망은 저는 슈퍼에서 봤을 때부터 얘는 그래요. 심상치 않다. 비슷한 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추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피망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고추, 피망. 네, 피망, 파프리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가지, 토마토, 뭐 다 방울토마토. 위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달리는 것 중에서 네,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잘 모르겠어요. 느낌이 뭐가 비슷하지? 근데 토마토 가지가. 네. 이거를 열매로 보면은 그런데 이거를 꽃으로 보면은 꽃이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 5가지 이제 별 모양의 꽃이 있고 수술이 이제 툭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네. 정말 꽃의 어떤 크기와 뭐 색깔만 다를 뿐 정말 비슷하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나가는 네. 게 왼쪽에 저기 노란 수술이 있고 네, 연자주빛 꽃잎이 있는 건 네. 뭘까요? 저게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꽃. 가운데 하얀 꽃잎은 저게 고추꽃. 고추. 어머나 예뻐라. 네. 오른쪽에 노란 건요? 네, 저게 토마토. 토마토. 저렇게 예쁜 꽃들이 네. 피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꽃을 한번 보고 나면은 네. 진짜 이 같은 과라는 게 이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구나. 그러네요. 5가지 네. 잎에 가운데 수술이 있는. 네, 그래서 아까 그 열매만 봤을 때는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긴가민가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꽃이 이렇게 추가돼서 2가지를 이제 같이 보는 경험을 하시게 되면 얘네들이 정말 비슷한구나 같은 과구나 이런 것들이 확 느낌으로 오고요. 열매를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감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감자요. 감자가 가지과다라는 거는 잘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감자도 꽃이 피거든요. 감자꽃. 네, 감자꽃이 딱 피는 거 보면 저 고추꽃이나 가지꽃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잎이 생겼습니다. 5개고 네. 가운데 수술이 나오는. 수술이 지금 툭 화면에 튀어나와 있는 게 있고. 감자꽃인가요? 네, 저게 감자꽃입니다. 하얀 잎에 노란 수술이 있는데 네.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는데 네. 이걸 우리가 뚝뚝 끊어서 먹는군요. 이제 열매가 나오면. 근데 이제
텃밭을 하시게 되면 네. 좋아요. 저 꽃들은 많이 보시죠. 제가 고구마밖에 안 해봐서 못 봤습니다. 감자는 우리가 열매를 먹지 않으니까 예. 감자꽃은 잘 못 보지만 예. 가지,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꽃이 펴야 열매가 맺혀지지 아.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키우는 농부들은 꽃이 피기를 막 기다리는 거죠. 예, 예. 아, 그렇구나. 이거랑 이제 또 굉장히 비슷하게 요즘에 이제 한창 많이 나오고 있는 애들이 호박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호박이요. 네. 호박도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호박? 호박이 뭐랑 비슷할까요? 참외, 참외, 조금 비슷하다. 조금 비슷하다. 네. 수세미, 수세미도 좀 비슷해요. 여주. 호박하고. 여주. 수박. 수박은 갑자기 저는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갑자기 달라지나 봐요. 얘네들이 다 박과거든요. 예, 박과. 네,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게 덩굴 식물이면서 네. 그런 큼직한 열매들이 열리고 이것들도 꽃이 보면은 노란색 꽃이 꽃잎 크게 5가지를 달아서 이렇게 있어요. 조금씩 모양새는 다르지만 요게 같은 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시면 그들이 정말 비슷한 출신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렇구나. 호박과가 있고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건 뭔가요? 보이는 라디오에 나오는 저게 지금 최숙자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네. 봉숭아 꽃 그 꽃잎에 네. 봉숭아 잎에 이런 곤충이 네. 있어서 찍었다고 해요. 저게 이제 우리가 텃밭을 하다 보면 네. 텃밭에 곤충이 선생님 아시는 거 나왔어 지금 아시는 거. 네. 네, 텃밭에 곤충이 나오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텃밭에 곤충이 나오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하지만 네. 싫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아까 제가 그 열매를 먹으려면 아하, 수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곤충이 있어야 그러면 꽃이 피는구나. 꿀벌이 온다.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죠. 좋아. 네. 싫은데 지금 좋아요 하는 거야? 꽃등에가 왔다. 좋아요, 싫어요? 좋아해야죠. 좋죠. 그러니까 네. 수정을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는 애들이 오면 좋아요. 근데 이제 잎을 먹는 애들 아하. 여기 오면은 싫죠. 네. 근데 잎을 먹는 애들을 먹는 애가 온다. 그러면 좋죠. 그럼 좋죠. 예. 그래- 약을 뿌리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네, 해결되는. 그래서 이 텃밭에서는 이 육식곤충들은 아주 그 환영을 받습니다. 육식곤충이요. 오. 육식곤충의 이제 대표가 무당벌레. 네, 무당벌레는 진디를 엄청 먹어요. 네, 네. 그래서 무당벌레 오면 이렇게 예뻐하죠. 아,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파리매라는 애인데요. 파리매. 네, 벌써 이름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생긴 것도 지금 확대해서 그런지 정말 네. 무섭게 보입니다. 쟤도 이제 파리에 해당하는 파리목, 네, 파리목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그 중에 쟤는 육식이에요. 육식이에요. 네, 그래서 날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정말 다리를 이렇게 확 잡아가지고 오. 곤충을 먹어버려요. 사냥을 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제 파리 종류 중에서는 아마 제가 거의 그 가장 센 축에 이제 들어가는 곤충입니다. 파리매. 네. 그러면은 최숙자님 저 곤충은 텃밭하는 분들이 환영하는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얘를 반가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지렁이 징그럽잖아요. 길에서 보면 징그럽겠죠. 네. 밭에서 보면 징그러울까요? 그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는 네, 거죠? 사람들이 이제 다 알잖아요. 지렁이는 이제 토양을 이제 비옥하게 한다고 땅 속을 다니면서 공국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배변 활동을 하면서 땅을 기름지게 한다라고 아하,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 지렁이가 나온다. 우리 모두 좋아합니다. 아하. 네. 텃밭 네. 농사 짓는 분들은 지렁이가 나오면 반갑고 텃밭에 그럼 달팽이가 나왔다. 예. 달팽이 우리가 길에서 보면 예쁘잖아요. 예. 네, 아주 좋아하죠. 하지만 텃밭에서는 얘가 상추를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자.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태계라니까요. 그러네요. 텃밭에서 이제 관찰의 이제 즐거움, 재미가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심은 것들이 뭔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건지 이제 알아가는 것도 재밌지만 그것과 엮여서 이제 오고 가는 애들과의 관계를 보는 것도 재밌죠. 정말 얘기만 들어도 재밌네요. 그 말씀 듣다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네. 자리에 있으면 네. 몹쓸 놈인데 네. 저 자리에 있으면 네. 괜찮은 사람 네. 이런 경우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작가님 텃밭 가꾸시면서 네. 이건
정말 새롭게 알았다. 작가님조차도 새롭게 네. 알았다 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까요? 아, 저는 요거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쑥갓꽃 처음 봤을 때 쑥갓도 꽃이 피겠죠. 아, 그죠? 쑥갓도 네. 꽃이 피는구나. 쑥갓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거. 네, 저 엄청 예쁘죠. 계란 후라이처럼 네. 가장자리는 하얀색, 네. 가운데는 노란 동그라미 네. 그러네요. 저게 쑥갓이 국화과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쑥갓, 상추, 치커리, 우엉 이런 거 그 텃밭에 많이 심는 것 중에 하나가 국화과예요. 근데 네. 우리가 심는 애들은 보통 다 잎을 먹죠. 예. 그 잎을 먹는 애들은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따야 되니까 음. 꽃을 반기진 않죠. 근데 이제 저 게으름 피다 보면 네. 쑥갓 꽃이 피는데 저걸 보게 되면 게으름 피기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예쁜 꽃은 부추꽃. 네. 부추꽃. 부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잎을 화면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네. 잎을 먹기 때문에 저 부추꽃을 반기진 않지만 저거 핀 거 보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꽃대 올라올 때까지 둡니다. 네, 너무 예뻐서 지금 화면에 나가는 부추꽃이요. 네. 이게 잎이 그냥 길쭉한 게 아니라 끝이 딱 뾰족하게 모아지면서 곡선을 그리네요. 네, 저 부추가 백합과거든요. 백합과. 네, 백합과 뭔가 이름도 벌써 꽃이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백합과 식물들이 또 텃밭에 여러 살아요. 부추. 네. 뭐가 있을까요? 파, 아, 파. 그러면 양파, 쪽파도 있을 텐데. 마늘, 쪽파 공통점이 있죠. 네. 아래가 뿌리 알뿌리. 쪽이 알뿌리. 알뿌리란 말을 몰라서 아래가 뿌리 쪽이 알뿌리, 백합과. 네. 그럼 아까 가지과가 고추, 피망, 토마토, 가지, 감자 이 꽃까지 같이 보여주셨고요. 네. 호박과가 애호박, 참외, 수박, 뭐 여주, 수세미, 네. 오이 이런 것들이 호박과면 네. 호박과 박과라고, 꽃은 박과. 박과. 네. 네. 박과 꽃은 그러면 호박꽃처럼 생긴 건가요? 노란 꽃?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과가 있을까요? 배추 많이 먹잖아요. 배추. 네, 배추가 이제 십자화과예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십자화, 이제 꽃이 피어야지 우리가 얘가 십자가인가 아닌가를 좀 구분하기가 좋겠죠. 네. 꽃잎이 십자가 모양이라고 해서 십자가인데 배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잎을 먹기 때문에 꽃대 올라올 때까지 잘 두지 않지만 네, 텃밭에서는 꽃대 올라오는 게 아주 흔합니다. 우리는 제때 수확을 하지 않으면 이제 꽃이 피는 거죠. 네, 꽃 피는 걸 이제 딱 보면은 이제 꽃대가 쭉 올라와가지고 아주 조그만 꽃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냉이가 꽃을 그렇게 피거든요. 냉이 맞아요. 십자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냉이와 배추는 같은 십자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무도 묵꽃 필 때 보면은 그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네. 굉장히 비슷하게 핍니다. 그러니까 남의 텃밭에 가서 이렇게 꽃이 펴서 아름답다 하는데 네.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는 걸 피게 두면은 네. 주인장이 농사를 잘 짓는 거지만 네, 배추처럼 잎을 먹어야 되는데 꽃이 피도록 냅둔 거는 네. 수확 시기를 놓친 거죠. 네. 그러면 꽃 다 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뒤늦게 배추를 수확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좀 질기지 않을까요? 질기 그런 일이 또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이어서 이제 엊그제 동네 텃밭에 갔는데 네. 텃밭에서 갓 갓김치 달 때 갓. 갓도 십자가거든요. 아하. 거기에 한 종의 이제 벌레들, 이제 네. 곤충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거를 봤는데 네. 그 곤충이 홍비단 노린재라는 노린재거든요. 홍비단 노린재. 네, 우리가 곤충 볼 때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건가요? 네. 아. 그래도 쟤는 볼만하죠. 홍비단 노린재가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게 생겼는데요. 까만색하고 노란색이 네. 딱 갑옷처럼 덮여 있는데 네, 그래서 쟤네가 지금 있는 게 그 갓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십자화꽃 위에 있는 네. 건가요 지금? 그래서 아하. 쟤는 꽃에도 있고 저게 뭐 잎에도 있고 저 전체적으로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특정 곤충은 특정 식물하고 연관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종 단위로도 되지만 보통 같은 과들이 또 비슷한 방어 물질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는 애들, 갓에 오는 애들은 배추에도 가고 배추에 아하. 가는 애들은 무에도 가고 냉이에도 가고 이런 식이에요. 같은 과에 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은 과의 이제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들을
것들 그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도 어떤 한 과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같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화가에 홍비단 노린재가 있는 거는 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아, 그래요? 잎을 갉아먹으니까? 네, 노린재들을 보통 노린재는 주둥이가 이제 삐죽해요. 그래서 네. 그걸로 이렇게 탁 찔러가지고 즙을 빨아먹습니다. 식물의 즙. 그 노린재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에서 해충으로 이제 불리는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우리가 뭐 다 팔 건 아니니까 저 정도 있는 거는 저 그냥 같은 집에다 사람들은 이렇게 먹으면. 좋죠. 아하. 근데 또 노린재 중에 침노린재라는 애가 있어요. 침노린재. 네, 얘는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네, 얘는 육식이에요. 아. 뭐 저런 다른 곤충의 몸에다가 침을 꽂아가지고 그걸 빨아먹죠. 네. 아하. 그러면 침노린재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아, 얘가 네. 다 잡아줄 거야 네. 이러면서. 그러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때 네. 육식 곤충들을 막 풀어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곤충이 됐던 뭐 새가 됐던 그런 자연을 이용한 뭐 일종의 방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시도를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싶긴 해요. 또 그런 게 있겠네요. 이 단일한 육식 곤충을 막 뿌리고 나면 그것도 네. 생태계에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러한 것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렁이 우렁농법으로 우렁이 짓는 농법 때문에 거. 이제 했다가 원래 걔네들이 겨울에 되면은 다 죽어서 끝나야 되는데 네,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 겨울 나게 됐어. 살아났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네. 걔네들을 풀어놓으면 조그맣게 올라오는 그 다른 풀들을 먹어야 잡초를 되는데 먹어줘야 되는데. 얘네들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 모부터 이제 먹는 경우들이 생기죠. 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네.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우렁농법으로 짓는 분들이 이제 겨울 초겨울 되면 우렁이 다 수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우리 그 아까 꿀벌이 날아오면은 텃밭 농사 짓는 분들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나비는 어떤가요, 선생님? 나비도 환영하나요? 그렇죠. 근데 나비는 약간 그 이중적인 이중적인. 나비가 성충 나비가 날아다니면은 네. 걔네들이 이제 꿀을 먹잖아요. 꿀 예. 먹고 살 때 이렇게 수정을 도와주겠죠. 근데 걔네들이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충이라는 거는 알을 낳는다라는 건데 알을 낳아서 애벌레가 나오면 애벌레는 또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잎을 먹어치우니까. 그래서 텃밭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나비가 배추 흰나비. 배추 흰나비 맞아요. 이름만 너무 들어도 예뻐요. 아주 배추를 잘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배추 흰나비. 그래서 이제 배추 흰나비가 성충은 뭐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먹는데 근데 얘네들 그 애기들은 예. 배추 잎을 먹기 때문에 너 잘 자라라라고 하면서 이 어미가 배추 잎에다가 이제 알을 낳죠. 밥상에다 알을 많이 낳으면 먹어라. 걔가 이제 나와서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골치를 썩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배추 잎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건강한 배추라는 거, 좋은 배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공부하고 있잖아요. 배추과. 무잎도 먹을 수 있다. 십자화과를. 십자화과에 다른 것도 먹을 수 있다라는 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랑나비, 흰나비 할 때 이제 흰나비가 이제 그렇고 배추 흰나비. 네, 노랑나비는 애벌레가 콩과예요. 콩과의 잎을 좀 많이 먹는다고 해요. 네. 선생님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3277님. 네. 반갑습니다. 텃밭에 관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추와 같은 과인 피망, 잡채 요리할 때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맛있죠. 텃밭에서 채소 직접 기르면 꽃도 피고 열매도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너무 좋고요. 나중에 텃밭 생기면 저도 여러 가지 채소 길러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텃밭에 무엇부터 심으면 좋을까요? 건강한 텃밭 만드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선생님. 네, 무엇부터 심냐고요? 예. 좋아하는 거 심어야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작물을 먼저 심어야 땅이 기름져진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런 텃밭에서. 거는 있긴 있죠. 예를 들면 콩과 식물을 심으면 네. 이제 콩과는
그 질소 고정을 하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비옥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논두렁 같은데 콩을 쫙 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력을 좋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이 도시에서 하는 공동체 텃밭 같은 경우는 흙을 보통 처음 시작할 때 새로 쫙 깔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1년 단위로 그거를 분양받아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네.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모종 가게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로 딱 그 시기에 이제 심을 만한 것들을 쫙 이제 제철에. 파세요. 그래서 예. 거기 가서 이제 입맛에 맞는 걸로 이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이제 그 주의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 아까 호박을 하나 심었다. 애호박 하나. 네. 네, 엄청 많이 열립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한 5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5줄을 이렇게 딱 심는데 우리 집에 막 3명밖에 안 살아. 그러면 감당이 안 된다. 아하. 근데 그것이 바로 텃밭의 장점이다. 왜? 그걸 혼자 못 먹으니까 옆집에 옆에 나눠줄 수밖에 나눠주는. 없다. 그래 뭔가 하나를 심었을 때 작물이 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네. 하나에서 하나가 나오는 게 그렇죠. 아니고 훨씬 풍성하게 네, 나온다. 한 번에 나오고. 네. 우리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선생님의 마무리 얘기를 들어야겠네요. 최부르표 텃밭 예찬론. 텃밭 예찬론. 네. 텃밭을 한다라는 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자연과 관계돼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텃밭에 이제 오는 곤충들 우리가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이제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자연 현상들이 뭔가 나한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을 어떤 대상화하지 않고 그것들을 실제로 이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곳으로 또 텃밭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하. 재밌는 자연학교 오늘 텃밭 수업이었는데요. 문자 주신 분들 4부 시작할 때 또 마저 읽을게요. 최성영 작가님 오늘 생생하고 다정한 관찰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